행공방 뉴스. 오늘 토요일입니다. 운영자님 오늘 준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내내 똥당 얘기만 했었는데 네. 하도 한심하니까 했던 얘기지만 오늘은 일단 뭐 모처럼 기쁜 소식도 있고 하니까 기쁜 소식. 문재인 기소. 기소. 아이 구속돼야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래서 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한테 이 뇌물을 줬다는 이제 이상직, 이건 이제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네. 기소됐는데, 네. 이게 1236일 만에 기소됐다네. 근데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왜 불구속하는데? 그러니까요. 난 항상 있잖아요. 제일 구속과 불구속 이쪽을 정하는 거 그게 너무 자의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인신에 대한 감금인 건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거는 정말 그 뭐 유죄냐 무죄냐와 거의 같은 거거든요. 어떤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아니 김호중인가 하는 게 그 음주운전했잖아요. 구속시켜야 돼요? 근데 문다의 음주운전한 거는 왜 불구속이에요? 조국이는 2심에서 징역형 받고도 불구속이었잖아. 아유 맞아. 대법원 나올 때까지 계속 불구속이지. 그러니까 구속과 불구속 그거에 대한 기준 적용하는 게 정말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엿장수 마음대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짜로 도주 우려가 있거나 그러니까는요.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인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CSI 같은 경우 보면은 걔들은 뻐젓이 이 사람이 뭐 예컨대 뭐 자기 부인을 살해했다라는 게 사실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잖아. 그러면서 증거들을 다 갖춰가지고 그 증거 구속해가지고 수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구속하는 그게 정말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니고 진짜 이거 뭐 이장 사또 마음대로 해. 사또 마음대로 너 구속하면 너 감옥에 넣어 하면 넣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나 법치 국가거나 근대화된 나라가 아니고 거의 조선시대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어쨌든 이 우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속 여부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게 세워져야지 이제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이가 이제 불구속 이나마 기소가 됐는데, 근데 이제 검찰이 얘기한 거 보면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써주겠지, 그런 어떤 그 혜택을 기대한 이 이상직이가 그래서 그 혜택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상직이가 자기가 이제 항공업체를 갖고 있잖아. 이스타 항공인가? 그 이스타 항공을 통해 가지고 사위. 이젠 뭐 전 사위라고 그래.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전이든 현이든 당신은 현이었으니까. 그 사위를 상무직급으로 채용해 가지고 돈 월급도 주고 태국으로 데려갔으니까 주거비도 지원해 가지고 2억 1천여만 원 상당한 이제 뇌물을 이제 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또 뭐 경호실 등등 다 이제 또 개입했구나. 개입했다. 그래서 문재인과 딸은 공범이다. 문재인과 딸이 공모했다. 공모해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뇌물죄다. 근데 당연하지. 왜냐면 문재인과 딸은 경제 공동체잖아. 그러니까요. 저기 뭐 피다 하나 안 섞인 최서원이하고도 경제 공동. 그리고 정유라가 받은 말이 뇌물인데 자기 딸이 하고 사위가 받은 그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좌파 언론에서는 사위의 월급도 뇌물이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위가 어떻게 거기 취직했냐는 거지. 또 사위가 그 취직한 대가로 이상직이 받은 건 뭐냐는 거지. 그렇지. 국회의원 공천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단 문대와 문재인이는 경제 공동체가 확실한 게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잖아. 걔네는 진짜 경제 공동체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차를 이 문대가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과태료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차량이 압류된 게 9번인가 그렇대.
대단하다. 하여튼 그 집도 참 딸이 골치 아프긴 골치 아프. 그러니까 저기 뭐지 전 국민이 그 CCTV로 그 촬영된 거를 생중계로 봤잖아. 맞아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지 또. 차를 그 상황에서 차를 몰고 택시를 들이받고 그 택시를 들이받았길래 망정이지. 택시 안 들어갔을 때 이것도 완전 범죄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시점에 그 저기 문재인을 기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의도나 뭐 그런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제 뭐 이 이재명이 이제 윤석열이 날아가니까 이제 이재명이 편에 선 검찰이 찹싸게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문재인이라면서요. 그래서 뭐 이 문재인을 기소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는 다 이 뇌피셜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면은 이상식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관장한 직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 아니냐. 그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당연히 민정수석으로부터 정무수석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겠어? 대통령이니까 묵시적 보고지. 그래서 묵시적 보고. 그 어쨌든 공직선거법 유죄 이거였잖아. 그것도 뭐 여론조사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도 뒤집어 씌운 거잖아 윤석열이가. 후보를 뽑기 위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자기가 그냥 윤상현한테 내가 얘기했어. 맞아. 공천을 준 거 아니야. 바로 구속시켜야 돼. 그 김건희하고 둘 다. 문재인이는 그리고 저기 송철호 울산시장. 맞아요. 내가 제일 소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송철호거든. 아휴 진짜 세상이 너무. 그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는 별개라는 거야. 당연하지. 묵시적 청탁. 박근혜.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사위와 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그거 대통령이 준 거지. 경제 공동체. 자기 아들도 무시적 청탁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아들이 너무 명백한 것 같거든요. 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니, 아들이 그 전공으로 그 이제 노동과 관련된 노동연구원인가 그 거기에 이제 간 것도 웃긴 일이지만은 아니 그 보조금 받은 것도 봐봐요. 그 국가 그 코로나 때.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아티스트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전혀 아트 활동을 안 하시나 봐. 아니 그리고 그게 아들이면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게 많은 거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하는데 그걸 자기네 신청해가지고 받고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걔네들은 도덕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면은 그런 걸 신청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요. 아니 자기 스스로 그것도 그런 어떤 그 예술 활동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의 맞아요. 능력 있는 그는 무슨 세계적인 아티스트야.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지원을 왜 받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고호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림이 안 팔리니까 동생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동생의 지원을 받았잖아. 정부 지원 받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는요. 정부 돈이 다 자기 돈이야. 그냥 저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그냥 무시적 청탁에다 뇌물죄예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문재인이랑 김정숙이랑 문다혜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대. 거기는 완전 이거는 뭐? 치해법권 지역이냐? 뭐. 헌법수 의지가 없는 거야. 맞네. 헌법. 박근혜 검찰 조사 안 받았다고 헌법수 의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탄핵했잖아. 맞는 말씀입니다. 또 어찌됐든 문재인이 기소됐습니다. 그나마 일단 그래도 뭐, 좀 그나마 조금 숨통이 한 발짝은 네. 이제 뗐다고 보여지고. 나는 제일 싫은 게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대한민국 최대의 빌런. 한편으로 통쾌한 것은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올감했던 그 뇌물죄로 그러니까는요. 기소되고 또 그 올가매었던 그 법리를 가지고 기소됐다는 게 한편으로 난 통쾌하고. 정말. 여기서 문재인은 당연히 유죄가 이제 유죄가 확정돼야겠지만 만에 하나 문재인이가 무죄가 되잖아. 그럼 박근혜도 무죄인 거야. 그런데 당연히 그렇긴 한데요. 지금 탄핵의 과정에서도 그
박근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 잊어버리고 윤석열만 딱 저기 자기 하다 그 간단하게도 포토존에 세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밑으로 들어간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그렇게 그 마치 오징어 게임의 이성균, 이성균. 걔도 되게 불쌍해 보면 뭐 나 똑같이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연예인들은 뭐 했다면 그건 그냥 당연히 세워가지고 난리를 치고 자기네 뭐 걔네들 딱 따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밑으로 들어가고 아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라인에 세우지 않고 한 거는 조국이가 자기 법무장관 할 때 만든 그러니까요. 그 규칙으로 조국이 자기랑 자기 부인 정경심이가 제일 처음 특혜를 받았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 그 좋은 얘기인데 자기가 제일 먼저 특혜를 받았잖아. 아니 근데 그걸 정했으면 똑같이 지켜야지. 그냥 누구는 아래로 가고 누구는 위로 가고 뭐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모두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구속 여부에 그러니까 대한 그 합리적 기준이 모든 국민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검찰을 고발해 버려야 되는데 만들어지던가 같은 것처럼 이 건도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왜? 이 포토라인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 법정에 어떻게 출입을 할 것이냐 등등도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포토라인은 검찰이고 법원에 출입은 이제 법원이지. 그러니까 일단 뭐 법원은 썩렬이가 이 입장하고 하다가 테러라도 당할까봐 혹은 테러가 일어날까봐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웃긴 일인 거고 그 기준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불만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대놓고 불평등이에요. 개돼지들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은 밑으로 가고 이게 동물농장이야 여기 대한민국은. 어쨌든 문재인이 기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원장님께서 걱정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는 거예요. 기록이 쌓이는 거고 증거들이 축적되는 거야. 그렇긴 하죠. 그리고 또 이재명 얘기를 해볼 텐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네. 이제 이제 회부됐고 그래서 뭐 전원합의체 이제 그 뭐 합의기를 이제 뭐 2차례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또 이제 말이 많죠. 특히 이제 우리 이 우파 유튜버들 5대3 탄핵 불능 혹은 이제 4대4 탄핵 기각 각하 이거를 뭐 온갖 근거를 가지고 이제 떠들었던 우리 우파 유튜버들 다 뭐 이건 유죄 확정 그리고 뭐 저기 파기자판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파기자판이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례가 없어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변희재라는 사람은 자기도 법률을 전문가 아닌 자기도 뭐 지금 당장 유죄라는 판결문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한 얘기들 다 많이 해 너무.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2심까지 확정이 됐고 3심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빨리 확정을 짓고 끝내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나는 그 판단도 옳다고 봐요. 나머지 지금 재판들은 지금 이제 1심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심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위증교사 이 건인데 아마 2심은 그 선고일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선거일로 잡혀 있을 거야. 6월 3일. 와. 그러면 6월 3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2심 확정이 2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직선거법은 2심까지 결정이 난 거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그 3심인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거예요. 그럼 대법원에선 이거를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정을 내주는 게 그게 맞지. 그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고.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언제 내려질 것이냐 이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후보가 등록된 후에 유죄가 확정되면은 그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못 내지. 그럼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라고 해서 보이콧하는 하자고 해가지고 그 진짜로 그거는 내란에 그 준하는 수준의 그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책임을 대법원이 진다? 전혀 그럴 놈들이 아니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 폭풍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설령 유죄라고 이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죄라는 형식으로 파기환송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선그 후보 등록 이전에 이제 할 것인데 내 생각에는 무죄로 확정할 것 같아요. 그럴까? 이게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오늘 여러 언론에서 이제 보도도 됐었는데 정읍시장이 이제 1심 유죄, 2심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제 정읍시장에 이제 그런 판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상대 후보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이 동네에 아마 정읍에 이제 구절조 공원이라고 있나 봐. 그게 이제 꽤 뭐 잘 가꿔져 있나 보지. 근데 이제 상대 후보가 저 구절초 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승격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구절초 공원 인근에 어마무시한 땅을 갖고 있다. 뭔가 의심되지 않냐? 부동산 투기. 자기가 뭐 그 공원 인근에 땅 사놓고 그 땅을 그 국가공원으로 승격시키면은 네네. 그 주변 땅값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거야. 네네. 의혹 제기할 만한 거 같아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 땅은 수십 년 전부터 그 모친이 갖고 있었던 땅이래. 근데 이제 이 그 후보는 이제 그 시장이 된 사람은 엄청난 땅을 최근에 샀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럼 거짓말. 근데 사실은 모친이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땅이고, 그 다음에 국가공원 공약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 동네 단골 공약이었던 거야. 한번 이런 걸 국가공원으로 만들어보자. 국가공원까지 가기 전에 일단 지방공원으로부터 승격시켜보자. 그런 거지.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유권자가 뭔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뭐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그 이 사람이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너 유죄. 그 벌금 1,000만 원 때렸다고. 그 이제 그 허위사실을 허위사실 유포. 말한 사람은. 라고 했다고 해서. 유죄. 그래서 정읍시장이 1심, 2심 판결로 봤을 땐 당선 무효용이었어. 근데 대법원에서 아니야, 무죄. 이랬다고. 뭐 왜? 대법원에서 왜 무죄라고 그랬냐면은 네. 이게 네가 상대 후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 진짜 그리고요. 그 모친이 그 예전부터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친의 부동산을 네가 최근에 증여받았지 않냐. 그리고 일부 또 네가 또 더 사들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부동산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약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이지. 너 부동산 투기했지? 라고 이렇게 사실 공표한 게 아니다. 진짜. 그리고 라디오 토론과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라디오 토론에서 한 얘기는 라디오 토론대로, TV 토론에서 한 얘기는 TV 토론대로 판결을 봐야지. 라디오 토론에서 한 걸 가지고 TV 토론에까지 어떤 영향을 이거 서로 엮어 가지고 무엇인가 판단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그랬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내용 자체가 바로 이재명이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근거야, 근거. 이걸 판례로 해가지고 무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판례로 해가지고 2심에서 무죄를 때린 거야. 어머 그래요? 야 근데 그 판례가 나는 틀린 것 같아요. 그게 그 대법원의 판정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은 토론회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권순일 판례거든. 참 너무 황당하다. 근데 이 권순일 판례를 대법원이 일종의 어떤 그 판례이자 어떤 그 관행으로 인정한 사건이 이 정읍시장 사건인 거야. 정읍시장의 판례인 거라고. 그리고 대법원 권순일의 판례는 그때도 대법원의 전원 김명수가 대법원장일 때 그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된 판례라고. 그럼 그런 어떤 관행에 비춰보면은 이재명 무죄지. 판결 그럼 한번 잘못되면은 말도 안 되는 판결하면은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의 판례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엉터리다. 빨리 배심원죄로 바꿔야 돼. 판사들 다 없애버려야 돼. AI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권순일이 한 판결이 그게 말이 되는 판결이에요. 50억 판결이지. 아니 잘못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적극적인 거짓말은
뭐 아니었고 너무 정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엉터리가 많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 네, 그러니까는요. 너무 상식이 어긋나요. 뭐 판사고 뭐고 나발이고 뭐 무슨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기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은 거의 다 상식에 기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가짜 뉴스이고 무엇이 가짜 뉴스가 아니고를 누가 이제 후보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이제 더구나 딥페이크 시대에 그러니까요. 뭐 당장 뭐 이재명이는 뭐 자기가 뭐 자기 가족에 욕하는 뭐 그거 뭐가 그런 뭐 딥페이크 동영상이 나돈다느니 뭐 또 윤석열과 김건희도 뭐 무슨 딥페이크 동영상이 나돈다니 이제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뭐 응? 하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지금 갖고 이제 일단 크게는 이제 그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쟁점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토론을 그 라디오에서 했고, TV 토론에서 했고 했으면은, 그래서 각각의 발언들을 가지고, 라디오에서 토론한 걸 가지고 TV 토론회까지 엮어서 얘기하지 마라. 라디오 토론은 라디오 토론대로, TV 토론은 TV 토론대로, 따로 별개로 분리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발언한 걸 가지고 TV 토론에서도 그런 의도로 당연히 TV 토론에서 했으려니 하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 전체 발언을 다 연계해가지고 전체 그 사람이 한 발언을 전체를 보면서 어디서 발언을 했건 매체가 뭐 라디오에서 했건 그다음에 어쨌든 그 TV에서 했건 그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거고 같이 전체를 봐야지. 그러면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다면은 그렇죠. 그 나도 진위를 그렇게 밝혀줘야 생각하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두 번째가 선거운동에 있어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게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식으로 법원에서는 그 판례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니까 뭐 책임 없이 표현을 막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책임을 안 지는 거니까 무죄인 거잖아요. 책임 안 지니까 무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또 세 번째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라. 이게 이재명 할 때 이제 나온 거였거든. 진짜 황당하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우리가 윤석열의 사례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듯이 이 이재명의 사례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라라는 게 우리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거지.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아니고 의심스러운데 가는 대로야잖아. 의심스럽지 않더라도 의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 맞아. 경제공동체. 의심은 가는데 뭐 정할 것 법 이제 제 이름은 할 게 없고 하니까 묵시적. 묵시적으로 했구나 하면서. 그리고 보니까 경제공동체.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게 없어도 의심을 해가지고 일부러 막 의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한 판사들을 싹 솎아내가지고 그 판사들을 진짜 이렇게 광화문에 불러가지고 아니 걔네들은 진짜 무슨 책임을 져야 돼. 자기만 엉터리 재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이재명은 이런 것에 비춰보면은 이게 바둑에서도 보면은 바둑 고수들은 이제 프로 기사들은 뻔히 여기에 두면 안 된다라고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두어왔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새. 그런 그 모양새 때문에라도 거기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대법원이 그런 거거든. 권순일 이후로 이런 판례들이 계속 구축돼 왔거든. 그러니까 그 판례를 자기들이 들러엎는다? 그럼 이건 엄청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 거고 엄청난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 조의되니까도 그래도 조의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또 정영식이었어? 정영식이니까 아주 기대했었잖아 그때 우파들.
나이가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재명이 이제 무죄인 것 같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 무죄, 2심 유죄였어. 그 다음에 그 박상돈 천안시장도 1심 무죄, 2심 유죄였어. 근데 이재명이는 1심 무죄, 1심 유죄, 2심 무죄잖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1심과 2심의 이렇게 판결이 이렇게 엇갈렸는데 대법원에서 2심이 맞다라고 이제 그 판을 들어줬다고. 그래서 박상돈 같은 경우에도 2심 유죄이면서 대법원 유죄가 확정이 됐고 그 홍남표 같은 경우에도 2심 유죄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고. 이거 봐도 어떤 그 경향이 있는 거네. 근데 이제 탱자나라 공영방송 운영자님께서 예측하고 추측하는 것들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예전에는 우리 부운영자가 아주 그냥 딱딱 맞는 거에 대해서 극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대로 변수를 없애 나가면서 전망 예측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다. 그거는 변수가 아니고 정해진 거잖아요. 항상 정해진 거는 그걸 변수로 보지 않고 그거는 기정사실로 하고 변수를 갖다가 계속 컨트롤해 나가는 건데 예측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서쪽에서 해가 탁 뜨니까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뭔가가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게 윤석열 이즘이잖아. 설마가 현실이 되는 세계에서. 에이 설마. 근데 그게 현실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윤석열 이즘이고 지금 탄핵 이즘이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도 뭐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입법부와 사법부는 이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 구조가 틀려요. 입법부는 다수결이잖아.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 그 의사결정이 한 제도일 따름인 거 따른 제도인 거거든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 다수 누가 다수이냐.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거. 이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 다수의 어떤 그 의견이 어떤 채택되고 뭐 정책이 된다거나 그렇죠. 혹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거나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시장이 된다거나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이제 입법부의 작동 원리란 말이야. 네. 그런데 사법부의 작동 원리는 그게 아니거든. 사법부의 작동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럼 판례겠죠, 판례. 그죠? 그러니까 법과 헌법, 그다음에 법리, 그 판례 이게 따라가지고 결정되는 거야. 다수결이라는 거기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다수결이죠. 왜 다수결이죠? 헌법재판소나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 하는 판결은 다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 다수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마흔여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집어넣으려고 쌩 난리를 쳤고. 한덕수가 2명 권한대행이라고 임명하니까 그 쌩 난리치면서 못하게 가로막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이제 법원의 판결도 다수결이거든. 우리 이제는 지금 모든 사회 곳곳에 우리 편 싸움이야, 내 편, 네 편 싸움이야 다. 어떤 법과 양심, 법관의 양심, 법률과 그거에 대한 판결.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렇죠. 양심에 따라 그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거 없죠. 왜냐면 그 판사가 될 때 벌써 법률을 들여다보고 뭐를 심의한 다음에 마은혁 같은 경우에도 늘 이야기하셨지만 원영자님 법률을 들여다보고 심의하고 해가지고 윤석열은 탄핵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 되기도 전부터 그 사람은 윤석열 탄핵 딱 라벨을 붙이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설 사람이니까 헌법재판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벌써 딱 우리는 이는 내 편, 쟤는 내 편, 이는 내 편 딱 정해져 있다 벌써. 그러니까 이 사법부조차 다수결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또 그 다수결이라는 것이 어떤 당파성을 띈 사람들이 그 사법부내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지. 사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그리고 공화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박근혜 대통령 8대 0으로 탄핵한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가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금의 시대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대를 야망과 광기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마녀 사냥 마녀 사냥. 유럽에서 이 벌어졌었던 그 마녀 사냥 그 자체가 사실은 야망과 광기에서 이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가 야망과 광기라고 얘기하지만 마녀 사냥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다고. 그러니까 천주교, 예, 뭐 주교들, 뭐 추기경, 그 다음에 거기서도 그 관료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 마녀야 마녀야라고 결정하는 게 어떤 과정이었어? 예를 들면은 물에 빠뜨려. 너 왜 물에 빠뜨리냐면은 물은 아주 신성한 존재. 왜냐하면 천주교는 저기 그 세례를 하니까 물에서 물을 아주 신성한 존재. 신성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물에 빠뜨려. 그럼 물은 신성한 속성이니까 마녀라는 어떤 그 이런 이 그 악마적 속성을 가진 경우는 물에서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뭐야? 마녀잖아. 그러니까 화형. 그 물에 빠져 죽잖아. 마녀 아니네. 그럼 어떡할 거야? 죽었는데. 어머. 마녀가 아니거나 웬일이야. 이 사람이 진짜 마녀인지 아닌지 물에 빠짐으로써 죽는 거야. 마녀로 낙인이 찍힘으로써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마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죽일 사람을 마녀로 정하는 거래. 그렇지. 죽일 사람을 결국은 마녀로 정해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세상에. 이게 마녀 사냥이었다고. 정말 근데 이런 마녀 사냥이 없어지게 된 게 근대적인 어떤 사법 체계가 등장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 절차 자체에서도 그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 원칙들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그 증거 입증주의. 그러게 맞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이 없어진 거거든. 지금 우리는 광기의 마녀 사냥 시대다. 그런데 이 사법부 자체가 점점 더 마녀 사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의 운명이든 문재인의 운명이든 이재명의 운명이든 그 운명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시험 잘 본 권력, 몇몇의 어떤 판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야? 근데 오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 근데 탄핵이라는 제도가 이런 식으로 자행이 되어지고. 맞아. 우리는 이 탄핵이 지금 절차를 확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뭐 미국처럼 1년, 2년, 3년 한 다음에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정강석화 같이 다 탄핵이야.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맞아. 여론조사에 네, 맞아.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어차피 정치적 재판 아니냐,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예단을 해버리고,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 몇 명이 어떤 자가 어떤 그 성향의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진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심할 게 없으니까 의심을 일부러 만들어내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처단하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문재인의 기소와 그다음에 이재명의 어떤 그 대법원 이제 그 심의라는 두 가지 뭐 사건을 계기로 이런 내용의 어떤 그 콩까는 소리, 그 탱재단어 공영방송 뉴스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셨군요. 그 문재인이가 기소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좋은 소식이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또 이제 예컨대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검찰을 조져가지고 기소 자체가 불합리했다라고 하면서 검찰로 하여금 기소를 철회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부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만 구속되거나 문재인 벌 받으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딱 나가는 길이라고 봐요. 최고의 빌런이자 걔가 원흉이거든. 원흉. 나는 다음번에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문재인이 진짜 우리나라의 원흉이에요. 그 1, 2년간의 원흉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 2, 30년간을 계속 말아먹으네요, 걔가.
우리가 탱자나 공영방송이 이제 시작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제작했었는데, 맞아요. 잘 안 보시더라고 근데. 근데 그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빌런이지. 그러니까요. 그냥 단순히 5년이 아니에요 문재인은.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부은영자님께서는 문재인이만 어떻게든 처단되면은 세상이 네. 바로 설 것이라 보는데, 저도 동의하지만, 근데 문재인이가 스스로 처단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어떤 그 주어져 있는 어떤 역학관계에서 보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가 무죄가 되고, 음. 그래서 한덕수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한 2년 하면서 좌파, 그다음에 그 좌파 스트롱맨, 또 생기형 좌파가 갖고 있는 모든 그냥 미천 탁 드러낸 다음에 탄핵되기를. 또 여기 우리 문영자님이 지금 내거는 슬로건이네. 네. 그래서 세상이 다시 한번 획가닥 뒤집어지면은, 네.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놀토!